안녕하세요. 오늘도 풀아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우리 치아를 디자인하는 치테리어 이장호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저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제가 원장님한테 좀 여쭤볼 건데요. 그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치아를 이렇게 소실했을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오늘 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약간의 그런 제지라든지 뭐 타이밍이라든지 뭐 약이라든지 이런 게 좀 조절해야 될 것들이 좀 있나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요거는 3종 세트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나타났으면은 나머지 두 개도 언젠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건강검진이라든가 내과 진료를 받고 계시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본인이 그 병을 알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으면 대부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병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인 거고,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러면 뭔가 좀 고민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질병들은 임플란트 수술에 써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고혈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임플란트 식립이 좀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고혈압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과 가면은 고혈압 체크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고혈압이 문제라기보다는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환자의 전신 상태에 대한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죠. 고혈압이 있다, 약을 먹고 있다, 괜찮아요. 그러면 원장님 좀 당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잘 아물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경우에 뼈하고 잘 붙어야 되는데 잘 안 붙거나 뭐 어떤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나요? 당뇨가 아무래도 좀 큰 이슈긴 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데 조절을 잘 하고 계세요. 문제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당뇨가 있으신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잘 안 들으시고 먹으라는 거 조절을 안 하시고 술 담배 많이 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이, 운동도 조금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임플란트 되냐고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근데 극히 일부에서 너무 심하게 컨트롤이 안 되면 뼈가 계속 녹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은 잇몸뼈가 그냥 계속 녹아 없어져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어도 뼈가 계속 녹아 없어지는데 붙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그래서 정말로 이제 발가락도 뭐 절단해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당연히 치과 치료는 안 돼요. 당뇨 있어요? 병원에 사람들 어느 정도 따라가시고 병원에서 괜찮다는 얘기, 이 정도면 잘 조절되고 있어요, 괜찮네요 하시면 치과 치료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뇨가 있기는 한데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내려왔다. 근데 좀 간당간당한 커트라인 정도 되는 그런 수치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있죠.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얘기인데,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뼈가 거의 없잖아요, 원장님. 뼈는 있죠. 골다공증이라고 이제 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오해이신데. 그러면 임플란트는 사실 뼈에다 식립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임플란트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반 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뼈가 없는 게 아니라 구조가 약해지는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붙냐 안 붙냐 이런 거는 조금 별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있으시고 특히 또 여자분들이 많이 그런 병에 걸리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여자분들은 적고 많고 좀 이르고 늦은 것 뿐이지 다 골다공증이 결국은 생기세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조치를 취하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이요법 조절이라든가 이게 너무 늦게 발견이 되면 드시는 약이나 주사요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주사요법이나 드시는 약 때문에 오히려 수술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자체보다는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를 정확히 알고 치과에 오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또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원장님. 그러면 임플란트는 어쨌든 뼈하고 붙는 거잖아요. 네. 그때 되게 좋은 영양제라든지 뭐 어떤 섭취? 그런 거 있나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골고루 식사를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뼈 대사에 중요한 게 비타민 D인 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 아마 꽤 많은 비율로 대부분 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권하는 건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고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예전에 이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주사로 한번 맞으면 6개월 간다, 1년 간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매일 복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만성질환 환자들이 지금 이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 혹시 막 암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이식, 뭐 신장 이식, 뭐 골수 이식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이식 수술을 했다고 뭐가 문제가 되는 특별히 일반인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식을 받으셨으면 그쪽 담당 교수님이 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건데 그분께 여쭤보시면 돼요. 뭐 치과 임플란트 하러 갈 건데 어떠냐? 그러면 그분이 환자의 몸 상태를 더 잘 아시니까 일단은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으시면 오시면 되는 거죠.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데하고 원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협진을 그쵸.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신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치테리어 팀에서 자세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뷰티 프라치!